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 볼링공과 함께 네. 지공 토크를 하기 위해 네. 찾아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지공해 볼 볼링공이 코드 시리즈죠. 네, 코드 임팩트 새로 나온 볼입니다. 저는 사실 코드 시리즈를 아예 처음 써봐요. 기존에 보면은 코드가 유명했던 볼링공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드 레드. 아, 그 코드 레드, 코드 블랙.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옆에 또 하나 뭐 있던데 코드 블랙 리미티드인가 저것도 있는 것 같던데. 아, 옆에. 이거는 예, 그렇죠. 이거는 옛날 옛날 거죠, 저것도. 예, 옛날 네. 거죠. 제가 이걸 얼핏 듣기로는 한국에서 네, 대표님이 약간 그 네. 오더를 넣었다 하더라고요. 대표님께서. 네. 이게 탄생 비하를 뭐 아시나요? 이게 원래 이제 도미네이션이라는 볼을 이제 만들었었죠. 한국은 백엔드 모션이 아무래도 프레시하고 좀 이제 좀 다이나믹한 모션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맞죠. 이제 스톰에게 이제 의뢰를 한 거죠. 좀 디퍼런셜이 좀 더 높은 이제 백엔드에서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볼을 원해서 주문을 넣어서 이제 RAD 코어가 탄생이 되면서 이제 코드라는 시리즈가 나왔는데 이름이 코드가 된 게 네. 제가 알기로는 영화를 그때 뭘 보셨는데 네. 코드레드인가 코드인가 네. 그 영화를 보셔서 그래서 이제 코드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졌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라 네. 이건 또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런 또 탄생 일화가 있구나 싶을 것 대표님께서 같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큰 이제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네. 이제 진승 인터내셔널 역사를 한번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주실 때가 있는데 75%쯤 왔을 때 듣는 이야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데 제가 볼링을 막 시작할 때 코드 레드, 코드 블랙이 인기가 많았어요. 아, 그렇죠. 그 당시 인기가 대략 한 어느 정도였나요? 피직스가 제가 알기로는 10,000단위 이상 판매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버금가는 양이 와, 그럼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코드를 처음 써보기도 하고 코드 임팩트를 오늘 실물로 처음 봤는데 네. 코드 임팩트도 코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나요? 네. 이 볼에 대해서 뭐 RG 디퍼런스 이런 것도 좋지만 약간 간략한 테스트로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XT 펄 커버 스톡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은 엑스트라 샤이 마감입니다. 좀 이제 새로운 이제 마감의 형태죠. 그리고 XT가 여태까지 솔리드 커버 스톡만 나왔어요. 처음으로 펄 커버 스톡으로 나왔고요. 어떤 느낌이냐? 최근에 써보신 분들 말고 옛날 스톤볼을 쳐보신 분들 있잖아요. 좀 네. 길게 나가서 엄청 세게 들어오는 느낌. 그러니까 백엔드가 날카로운 느낌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옛날 스톤볼의 그 향기를 아시는 분들은 네. 딱 그 느낌이에요. 역대급의 백핸드 뭐 이런 느낌보다는 네네. 진짜 그냥 스톤볼이다. 스톤볼은 이래야지 가장 기본이 되는 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치님이 항상 볼링공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지공도 해주시고 이러잖아요. 그럼 솔직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 나온 볼링공 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니까 최근에 나온 볼 중에 코치님 기준으로 이상형 월드컵처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코치님 기준에서만 그냥 생각 크게 하지 않고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피직스 솔리드 vs 스타게이트. 저는 그냥 피직스 솔리드. 피직스 솔리드 vs 스마트 솔루션. 피직스 솔리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 피직스 솔리드 vs 페이지 AI. 저는 그러면 페이지 AI. 페이지 AI vs 젠 블랙 다이아몬드. 저는 젠 블랙 다이아몬드. 젠 블랙 다이아몬드 vs 레벨. 젠 블랙 다이아몬드가 나온 것 같아요. 젠 블랙 다이아몬드 이코넉스. 젠 블랙 다이아몬드가 나온 것 같아요. 젠 블랙 다이아몬드 서밋 나이트. 제 기준에 젠 블랙 다이아몬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젠 블랙 다이아몬드 RST 하이퍼 드라이브. 저는 젠 블랙 다이아몬드. 젠 블랙 다이아몬드 블레이즈 DNA. 아, 이거는 좀 어려운데 저는 젠 블랙 다이아몬드. 젠 블랙 다이아몬드 그랜드 게이트. 그랜드 게이트. 저는 그럼 그랜드 게이트. 마지막입니다. 네. 그랜드 게이트 vs 코드 임팩트. 그러면 그냥 이거는 코드 임팩트가 그래요? 이게 신형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일단 피드가 빨라서 저는 움직임이 없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DNA 블레이즈도 네. 헤드 마찰만 생각하면 블레이즈가 훨씬 저한테는 괜찮은데 저는 일단 백엔드 마찰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헤드 마찰은 만들어낼 수 있어. 내가 자신이 있어. 근데 볼 자체가 백엔드에서 움직임이 모션이 약하면 저는 좀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좀 의외였던 게 젠 블랙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많은 선택을 받을 줄 몰랐어요. 한참 오래 갔죠. 오래 갔습니다. 와, 일단 한참 오래 갔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공해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코치님의 인생 볼링공은 역대로 생각했을 때 코치님이 이게 그냥 나의 인생 볼링공이었다. 뭐 학창 시절 포함해가지고 딱 하나만 뽑는다면 리액티브 중에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큰 회사에서 딱 2개 있었죠. 네. 진승이랑 B사 있었는데 네네. 뭐 어차피 뭐 알만한 네. 사람들은 다 아니까 뭐 브론스위게 있을 때는 저는 너바나 시리즈 맞아요. 너바나 진짜 많이 너바나 했었죠. 시리즈 엄청 좋아했고 네. 저 이제 프로 넘어와서는 네. 피직스 시리즈가
특히 피직스 시리즈 중에 인피니트 피직스가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승을 할 때나 뭐 이럴 때는 솔루션이라든지 뭐 루비콘 UC3라든지 이런 볼들을 쓰긴 했지만 적재적소에 다 보면 네. 다 인피니트 피직스가 다 있었어. 인피니트 피직스가 출시한 이후에 그 적재적소에 다 인피니트 피직스가 있었어. 적재적소에 다 항상. 지금도 사용하시나요? 그럼요. 저 지금도 사용하고 뭐 지금도 셋볼 막 여러 개 쟁여놓고 있고 지금도 셋볼 쓰고 있고 여러 개 또 갖고 있고 계속 돌려 쓰고 있고 인피니트 피직스 있고 뚫어놓은 것도 있고 안 뚫린 것도 있고 그마저도 또 구해서 계속 갖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샵에 인피니트 피직스가 보인다면 하나 쟁여 놓으십시오. 네, 인피니트 피직스는 좋습니다. 그걸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네. 된 건가요? 네, 레이아웃 여기 조그맣게 적어줘야지. 누가 자꾸 뭐 2부 내일에 4. 이게 제 레이아웃인 거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최근에 지금 계속 볼링공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네. 볼 테스터로서 조만간 나올 볼링공 중에 좀 기대해도 좋을 만한 볼링공이 있다 싶은 게 있을까요? 이야. 이건 솔직히 약간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렇죠. 예. 말하면 안 돼. 대회비니까. 예. 기대를 좀 이제 하는 볼이라. 진짜 살짝 귀띔만. 살짝 네, 진짜 살짝 귀띔만. 귀뜸만. 네. 뭐 저기 영화 회사 영화회사 볼 하나 나오고. 영화에서 볼. 영화에서 볼 하나. 영화에서 볼. 문제 이해했습니다. 네, 예. 영화에서 볼 하나 나오고. 네, 영화에서 볼 하나. 네, 뭐. 괜찮나요, 그거 좀? 그거 잘 나왔어요? 그거에 뭐 저기 셀 시리즈 저희 주인님 볼 하나 나오고. 기대가 되네요. 야, 그건 잡지 실린 거니까. 갑자기 실렸으니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거. 네. 예. 이건 얘기해도 될걸요? 나올 때쯤에 나올걸요? 엑셀 마스터 출시하고. 이건 잡지에 실리는 잡지에 나온 거니까 잡지에 뭐. 날린 거니까. 네. 그 잡지에 실지 말지 그랬어. 엑셀 마스터죠. 네, 엑셀 마스터. 근데 그거는 샌딩 넷볼. 근데 그거는 내가 하우스 패턴에서 이거를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릴 거야라고 뜯는 볼보다 네. 난 이거 가지고 오늘 돈을 잃지 않을 거야라고 쓰는 볼이야. 이렇게 멋지게 그려야지. 그래서 스트라이크 한 개 쳐야지. 이런 볼이 아니라 난 이 볼을 들면 오늘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볼이야.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볼이 아니라 돈을 잃지 않을 볼이야. 네, 그런 볼. 하여튼 영화회사 볼이랑 네, 영화회사 볼이라. 거기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이거는 인카금융컵이 엄청 크게 하잖아요. 아, 그쵸. 우승 상금이 엄청 크죠. 우승 상금이. 우승 상금 1억이죠. 그리고 2등이 4천으로 뚝. 근데 프레임당 600만 원. 근데 4천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요. 메이저 우승 상금이랑 거의 맞먹으니까. 네, 제가 궁금한 게 인카금융이 지금 상금이 이렇게 크게 한번 걸렸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오픈컵이잖아요. 이건 세계 그렇죠. 선수도 다 오고 뭐 실업 프로 다 같이 하는 데인데 네. 당구도 옛날에는 상금이 적었어요. 엄청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막 몇백만 원에서 하다가 300만 원, 막 네, 200만 원. 그러다가 이제 스폰서들 막 붙기 시작하고 하다가 갑자기 지금 막 2억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유명한 선수 막 브롬달 이런 선수들이 그냥 한국에서 살아요. 그냥 막 6개월씩 살다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과연 볼링도 이 추세로 조금 이렇게 상금이 1억짜리 대회가 좀 생길 것 같은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참 시즌일 때가 PBA 휴식길걸요. 제가 알기로 가을 겨울 요때쯤 다시 시즌 시작하니까. 네. 그러니까 한 요 기간에 또 요 PBA 선수들이 또 한국에 상금이 크면 한국에 또 머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큰 대회만 또 있어 준다면. 그렇죠. 큰 대회만 있어 준다면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선수들의 퀄리티가 올라가겠죠. 선수들이 더 이상 근무를 병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레슨만 해도 되고, 그쵸. 그리고 시합만 다녀도 되고, 준결승만 올라가도 한 달의 생활이 영위가 가능하고, 그쵸, 그쵸. 그리고 내가 프로로서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더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선수들에 대한 퀄리티도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을 가꾸는 데나 아니면 본인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시장이
시장이 점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거의 시발점이 되는 게 아마 인카 이번에 슈퍼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번 인카 슈퍼컵은 제가 좋아하는 카일 트롭 선수라든가 네. 뭐 이제 실업 선수와 프로 선수의 대결, 이거 사람들이 뭐 몇몇 유튜브에도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또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많이 와서 직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진짜 이번 기회로 프로님들이 좀 더 많은 상금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무 형태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됐으면 좋겠죠. 그래야 선수들의 퀄리티도 올라갈 것이고 선수들이 연습에 좀 더 집중을 할 것이고 내가 외부적인 활동이라든지 뭐 팬사인회라든지 아니면 레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초청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라든지 내가 생활하는데 바빠서 정말 좀 코치라든지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데도 그게 안 되는 프로들도 많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충분한데도 내가 당장 지금 한 달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두 달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집중을 못하는 프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력이 있음에도. 그쵸. 물론 그것도 이겨내고 성적을 내는 프로들도 있겠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것들이 과연 저 사람들이 이겨냈으니까 잘했다 로만 박수를 쳐줄 것인가, 저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길게 보고 한번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제 좋은 말인 것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월 달이 네. 어떻게 보면 프로님들이 가장 기다리는 한 달인 것 같아요. 예. 이거 솔직하게 아. 저는 혼자 생각한 건데, 네. 인카 솔직히 한번 우승해버리면은 그렇죠.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매년 진짜 1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매년 올 수도 있고 네. 오는 거고 막 뭐 분기별로 올 수도 있는 분기별로 올 거고 수도 올 수 있고 달달 올 하지만 수도 있는 거고. 아직 확정난 건 없기 때문에 없어요. 요거 한 방이 솔직히 저는 우승 한 6방이랑 비슷하다 보거든요. 그쵸, 한 4방, 4방 정도랑 비슷하죠. 네 방 정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요번 5월 원주컵 맞죠? 원주컵과 인카 슈퍼컵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5월에 김현민 프로의 포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벤치 매장 가까운 데 있던데. 벤치 매장 가까운 데 그쵸, 있던데. 그쵸, 그쵸. 밑에 벤치 매장 있더라고. 예. 우승하시면 차 바꾸시나요? 아유, 다시 바꾸면 되지 뭐. 바꾸자면 안 되긴 했는데 뭐. 한 대 더 사지 뭐. 그렇죠. 아유, 뭐 농담이고. 그거보다 일단은 그래요. 작년에 볼토피아컵 때 아쉬웠어. 코너핀들이 처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맞아요. 퍼키팅을 못한 것도 아니고 라인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볼 매칭을 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단순히 핀을 못 떨궜어. 안 떨어진 게 아니라 제가 못 떨궜어. 제가. 근데 제가 대런탱을 준결승 때 계속 같이 다녔거든요. 네.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핀을 너무 잘 떨고. 물론 대런탱이 올라와서 삽시간에 집에 가긴 했지만 그쵸. 예, 준결승 6게임만으로는 정말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내가 오일이 많다고 강한 볼을 칠 게 아니라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이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이제 굳이 센 리액션을 주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것도 배워서 올해는 같은 볼토피아에서 또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조금 더 높은 순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준결에 80명 진출했는데 네. 제 기억이 맞으면 이명훈 프로님 79등 제가 78등이었어요. 거의 둘이 손잡고 네. 갔는데, 올해 뭐 제가 뭐 작년에 끝나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내년에도 열리면 순위를 한번 뒤집어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또 준준결승하고 준결승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올라가는 걸 먼저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일단은 경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김현민 프로님 5월 성적 저는 굳이 하나를 낸다면은 인카에서 내길 제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그 생각일 겁니다. 다들이죠 솔직히 이거는. 네. 이번에 아산컵 치는데 네. 다들 본선 떨어지신 프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큰일 앞두고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말자 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저 역시도 준결 끝나고 그래 큰일 앞두고 너무 마음 흔들리지 말자. 아쉬운 건 아쉬운 건데. 그쵸. 네. 요번에 인카 슈퍼컵 그리고 김현민 프로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제가 볼링을 이제 진지하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 뭐 당연히 PBA 선수들 대단한 건 맞아요. 네. 근데 뭐 카일 투로, 크리스 바이, 뭐 데런탱 이런 선수들이 제가 이제 주로 PBA 경기에서 많이 보는 선수들인데, 그쵸. 그 선수들이 무대가 크고 파이가 큰 건 알겠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뭐 기본기적인 측면이라든가 뭔가 퍼포먼스로 봤을 때는
당연히 국내 모든 선수들과 다는 아니겠지만 국내에 이제 완전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 국내 선수들이 좀 더 완성형이지 않나 싶은데 코치님이 아까 데런팅이 막 핀 잘 뺀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확실히 PBA 선수들이랑 치면은 좀 다른 점이 느껴지나요? 그거 같아요. PBA 프로들은 네. 이게 생각이 되게 열려 있어. 좀 넓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라인 안에서 그 볼 안에서 내 투구 스타일에서 크게 뭘 하는데 그 친구들은 치면 갑자기 백스윙을 낮춰서 스피드를 확 하고 빼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워. 늘 내가 하는 샷인 것 마냥.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맞춰서 내 피지컬로 이거를 이겨내 이건데 PBA 선수들은 그냥 안 되네 저렇게 해서 좀 더 앵글을 해가지고 핀이 안 빠지네 그러면 낮춰서 빼면 되죠 싹 바로.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물 흐르듯이. 그리고 내가 무언가 변화를 하고 레이아웃에 대한 거 저도 레이아웃을 좀 시도를 하는 편이긴 한데 막상 내가 주로 쓰는 볼들은 내가 좋아하는 레이아웃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걔네들 레이아웃 보면 막 황당한 레이아웃들 많아. 근데 걔네들은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맞는 그 볼이야. 그냥 그 레인에 칠 볼인 거야. 모양이 어떻게 굴러가든 뭐 이렇게 걸어가든 뭐 이렇게 상관이 없어. 그냥 핀이 빠지면 그냥 치는 볼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마인드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엄청 과감한 거네요. 네, 과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데런팅 같은 경우는 뭐 3백 하나는 투핸드로 들고 다니면서 맞아요. 우레탄 갖고 투핸드 쳤다가 갑자기 뭐 원핸드 그렇게 쳤다가. 생각하니까 또 확 다르긴 하네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그렇죠. 할 수 있어도 네. 안 하죠. 그쵸. 누가 그렇게 해. 와, 확실히 그런 게 네. 다르구나. 그리고 뭐라 했겠지. 정신 나간 놈. 그쵸. 저희 뭐 따로 코치님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네. 주변 뭐 선후배들이 뭐라 하겠죠.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러겠지. 갑자기 김현민 프로님이 오늘 좀 안 된다 하더니 갑자기 다른 볼백이 갖고 오더니 투핸드를 쳐버리면 진짜 안 되네. 그러면서 우레탄 들고 갖고 내가 투핸드 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바로 막 유튜브. 그럼 당장 제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뭐라고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지만 제가 당장 유튜브에서 그러면은 댓글 달걸요? 미친놈이라고? 만약에 진짜 라이브예요. TV 파이널 올라갔어요. 근데 결승전은 아니고 3, 4위 결정전이에요. 3프레임 딱 3프레임까지 쳤는데 갑자기 볼을 바꾸더니 투핸드를 쳐요. 근데 그때 해설이 최민혁 프로님이에요. 뭐라 하실 것 같나요? 오디오 빌 수도 있어요. 그냥 아예 갑자기 내가 그러면 내가 원래 의도된 거 내가 원래 그러던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그러면 오디오 빌 수도 있어요. 물론 규정 위반은 아니지. 그쵸. 내가 엄지 막혀져 있는 걸로 내가 맞춰서 뚫으면.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시도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맞아요. 다행인데 내가 투핸드 딱 했는데 빅포 같은 거 나봐. 그래서 주접 떨더니 그러면서 저럴 줄 알았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선수들의 용기도 대단한 거네요. 데런탱 올 시즌 용기가 정말 대단한 거야. 난 진짜 이 선수가 TV 파이널에 한 번도 못 올랐지만 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인정. 난 진짜 이 용기 난 하다 말 줄 알았거든요. 네. 시즌 시즌 마지막 때까지 진짜 얘는 진짜 짱인 것 같아. 얘는 내가 봤을 때 한국 갔을 때도 분명히 우레탄 2개는 투핸드 뚫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슈퍼컵 때 한번 봐야겠네요. 얘는 만약에 다 엄지만 있는 거 뚫쳐? 네. 그럼 얘는 욕심 있는 거야. 이번에 욕심이 있는 거다. 욕심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